아람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연애혁명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시간순으로 바라본다면 아람이의 4살 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아람이가 4살 때 어느 날인가부터 온 집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때부터인가 엄마는 아빠에게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는 먹을 거를 자주 사주지도 않았고, 더 먹고 싶어도 항상 다음에 먹자고 말을 했다. 아람이는 맛있는 음식을 왜 더 못 먹게 하는지 엄마에게 괜시리 속상했다. 그런데 고모는 항상 아람이에게 맛난 음식을 사다 주었고, 자연스럽게 고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 엄마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화를 내는 듯했다. 아람이는 이럴 때마다 엄마가 고모와 나의 사이를 질투하는 건가 싶었다. 그리고 엄마는 항상 아빠에게 화만 내곤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람이는 생각했다. 엄마는 아빠가 싫나? 먹을 것뿐만이 아니었다. 오빠는 유치원을 다니는데 자신만 못 다니니 다니고 싶다고 말을 하여도 엄마는 초등학교부터 가자고 말을 할 뿐이었다. 그래서 아람이는 항상 집에 있는 아빠에게 공부를 배웠는데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었다. 그러자 아빠는 잠시 바람을 쐬고 오자고 말하였다. 아빠와 밖을 나왔는데 아빠와 함께 간 곳은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뭔가를 하는 곳이었다. 아람이는 이 광경이 뭔가 신기했고 흥미로웠다. 그런데 집에 막상 돌아오니 엄마는 또 아빠를 때리기 시작했다. 아람이는 그런 엄마가 무서워서 아빠를 그만 때리라고 말을 했다. 엄마는 많이 화가 나 보인 듯 했지만 아람이의 말로 인해 그래도 화를 가라앉히는 듯 해 보였다. 그러다 그날 밤 잠에서 깬 아람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보니 엄마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알 순 없었으나 이것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였던 엄마의 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엄마가 많이 슬퍼한다는 것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센 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람이는 어린 나이에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 초등학교 다닐 쯤 무렵부터 아람이는 태권도장을 다니게 되었고, 사정상 고모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태권도장을 갔다가 집에 도착했는데 우연히 고모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리 아빠와 엄마를 욕하는 소리. 게다가 그동안 자신에게 보였던 상냥한 모습과는 달리 자신을 욕하고 귀찮다는 듯 쓸모없다는 듯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람이는 고모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동안 엄마처럼 잘해줬던 고모였기에 그 순간 느끼는 배신감은 말로 이룰 수 없었다. 그 후로 아람이는 고모의 이중성을 보며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모도 아람이에게 이렇다 보니 고모의 딸도 아람이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거지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그 후로 아람이는 고모와 마주치기도 싫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고모의 부탁을 받았고, 엄마가 고모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라고 말했다. 아빠는 평소에 고모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엄마는 고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에 그래서 아람이는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부탁을 받아 고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심부름을 하려고 고모와 고모부에게 찾아갔는데, 고모는 여자애는 투박스럽게 크면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아람이가 태권도 지역대회를 나간다는 거에 비꼬질 않나. 아람이는 그런 고모가 굉장히 불편했고 싫었지만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엄마와 아빠는 여전히 자주 싸웠고 아람이는 이런 상황이 이해는 되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좀 더 좋아졌음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5학년 가을쯤이었을 때 갑자기 고모 딸은 자신의 바지를 왜 훔쳐 입냐며 아람이를 밀쳤고, 아람이는 자신의 바지라고 주장했지만 그럴 때마다 고모의 딸은 거지라고 말하며 아람이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래서 그 순간 아람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대로 고모의 딸을 패버렸다. 분명 시비를 건 것은 고모의 딸이 맞는데 왜 엄마는 먼저 사과하라고 하는 것인지. 게다가 고모는 못 배워 먹은 애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라며 아람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아람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고모를 보니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고, 그래서 그동안 맘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거지들 키우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진작에 말했으면 좋지 않았냐면서. 고모가 제일 짜증나고 싫다면서. 그렇게 아람이는 고모의 집을 뛰쳐나왔다.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을 그때 아빠는 아람이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따라 나왔는데 아람이는 거기서 아빠에게 그만 심한 말을 해버렸다. 고모보다 돈도 없는 거지면서 아빠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라고. 애써 웃으며 위로해주려 하는 아빠에게 아람이는 이 집에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고모 집에서 나와 이번에는 외숙모네에서 지내기 위해 찾아왔는데 아람이는 외숙모 또한 고모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정을 붙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분명 외숙모 또한 자신을 귀찮아할 거고 거지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차라리 얼른 이 집에서 쫓겨나길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아람이네는 외숙모네와 함께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뜨거운 바람에 그릇을 놓쳐버렸을 때 외숙모는 되었냐고 하면서 걱정을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람이는 신경 쓰지 말라며 외숙모의 손을 뿌리쳤다. 왜냐하면 결국 외숙모도 고모와 똑같을 테니까. 분명 앞과 뒤가 다를 테니까. 그렇게 그 이후로도 외숙모에게는 1도 정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고 조금의 친절도 받으려 하지 않으려고 아람이는 애썼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숙모는 아람이를 불렀다. 아람이는 때가 왔구나 싶었고 이판사판이다 생각하려고 할 그때 갑자기 외숙모는 아람이를 끌어안아 주었다. 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의외였다. 이게 아닌데 분명 고모처럼 나에게 거지라고 하거나 귀찮다고 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외숙모는 오히려 눈물을 보이며 아람이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 순간 고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과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고 외숙모의 한마디 힘들었겠다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 아람이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람이는 한없이 외숙모 앞에서 울었고 자신의 앞에서는 애처럼 어리광을 부려달라는 외숙모의 부탁을 아람이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외숙모에게 다 말해준 것이었고 그렇게 아람이는 외숙모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후로는 정말 행복했다. 외숙모가 요리를 알려주어서 엄마 아빠한테 요리를 해드렸을 때 정말 맛있다고 말해주는 부모님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외숙모네와 정말 거리낌 없이 지내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렇게 아람이는 외숙모의 딸처럼 지내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 TV에서나 보던 화목한 가정을 알게 되니 그때 미워하기만 했던 고모에게 오히려 고마웠다. 그 덕에 외숙모와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힘든 기억이 사라져 갈 때쯤 아람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거기서 처음 사귀게 된 건 박효림이라는 아이였다. 귀찮기도 했지만 항상 친근하게 다가와주는 박효림을 보고 그냥 친화력 엄청 좋은 앤가 보다 성격 좋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박효림은 다른 면을 보이기 시작했다. 남자애들이 밥 잘 먹는다고 아람이한테 관심을 주면 자신도 나름 밥 잘 먹는다는 듯이 어필하기 시작했고 살은 안 찌지만 그래도 밥 많이 먹고 운동하면 여자가 근육 많아지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기 일쑤였다. 또한 같은 반에 다른 여자애를 뒷담화를 까고 비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아람이는 왜 이러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효림은 물어봤다. 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인데 아람이 넌 뭐가 꿈이야? 아람이는 요리하는 게 꿈이라고 답했다. 의외라며 그럼 운동은 왜 하는 거냐고 묻는 박효림의 말에 아람이는 자신이 왜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역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 태권도로 유명한 3일 여중으로 스카웃을 가게 되었다. 이 소식에 아빠와 엄마, 외숙모 모두 너무나 기뻐했고 아람이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아람이는 너무 기뻤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냈다고 생각하니 게다가 이로 인해 가족들이 전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람이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만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도 이젠 떳떳하게 살 수 있겠지? 라면서 말이다. 그렇게 친구들에게도 이제 전학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박효림은 말했다. 뭐야 운동은 그냥 하고 요리사 하고 싶다면서 너 이랬다 저랬다네. 아람이는 저 박효림의 말을 듣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요리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자신이 태권도로 인해 얻은 결과물로 행복해하던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전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던 그 모습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잦은 싸움이 있었던 그때 이런 게 생각나니 운동을 그만하고 요리하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행복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람이는 더더욱 말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전학 가는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박효림은 말했다. 운동 지원하려면 집에 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외숙모 집에 얹혀 사는데 괜찮겠어? 아람이는 그 순간 멍했다. 뭐야 이 얘기는 아무도 모르던 건데. 게다가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을 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거는 이전에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밖에 없었는데 그걸 자신의 허락도 없이 말해버렸다고 생각하니 아람이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박효림을 포함한 모든 애들은 이전과 같이 아람이를 대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시선에 대해 안 좋다는 걸 느끼니 아람이는 그 순간 급식실에서 박효림이 뒷담화를 깠던 그 여자애가 문득 떠올랐다. 하지만 이 친구들과 멀어지기 싫었던 아람이는 오히려 자신이 미리 말 안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걸로 다시 이전처럼 친구들과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아지는 건 단 하나도 없었고 그날부터인가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대체 뭐 때문인 걸까? 오해도 풀었고 말 걸면 여전히 친구 같은데 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일까? 아람이는 자신이 뭘 잘못한 건가 매번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회 준비 때문에 학교에 늦게 간 날이었는데 친구들에게 인사라도 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화장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핸드폰 새 거 샀다고 자랑을 하질 않나? 태권도 잘한다고 남자애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좋아 죽는다질 않나? 식탐 부리는 거 꼴 보기 싫다질 않나? 4차원인 척 하는 거 꼴 사납다 하질 않나? 그 순간 느꼈다. 그냥 쟤네는 내가 싫은 거였구나. 내가 오해를 풀든 말든 앞에서 친구같이 굴든 말든 그냥 나 자체를 안 좋게 보려고 안달난 애들이구나.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건지. 고모가 자신에게 했던
있었던 그때의 일이 왜 지금 또 벌어지려 하고 있는 건지 소름 돋고 화가 너무나 났다. 그래서 그 애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박효림은 말한다. 들었어? 알면 이제부터 제대로 행동해. 아람이는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학교를 나왔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어차피 전학 가면 안 볼 테지만 그래도 너무 분하고 억울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가방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이 꼴로 들어가긴 쪽팔리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로 오니 가방은 그대로였는데 누가 봐도 딱 밟은 티가 나 보였다.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박효림에게 찾아가 네가 한 짓이냐고 물으니 오히려 발뺌을 하며 한 대 치는 박효림. 그래서 아람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렇게 박효림을 쳤다. 그런데 반 애들은 또 아람이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다. 태권도도 이러려고 배운 거냐면서. 그 순간 고모가 이전에 했던 그 말들이 또 떠올랐고 그렇게 전학 가기 전까지는 혼자 다니며 또다시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다. 그렇게 한 두 달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3일 여중으로 전학을 왔다. 전학을 온 날 애들은 아람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아람이는 이 애들도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들다 보니 또다시 외숙모에게 했던 그때처럼 벽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한 여자애가 등교를 했고 그 애는 아람이 옆에 앉으며 물어본다. 이름이 뭐냐고. 아람이는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 애의 이름은 왕자림이라고 하기에 이름이 특이해서 매우 놀랐다. 그런데 그때 아람이는 왕자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얘가 박효림 같은 앤가 보구나. 애들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애는 체육 시간 때도 먼저 다가와 주기도 했고 박효림처럼 약한 척 하는 것 같기도 했고 하지만 점점 이 애를 알수록 아람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 애에게 정을 주기 시작했다. 뭔가 자림이는 진짜 친구가 되어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람이는 생각했다. 얘는 다르지 않을까? 이 애는 진짜 날 좋아해주고 날 친구라고 생각해주진 않을까? 아람이는 그렇게 다시 한번 자림이에게 마음을 주었고 자림이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 끝나고 학교에 조금 늦게 왔는데 애들은 자림이에 관해서 남자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람이는 놀랐다. 자림이가 남자한테도 관심이 있었다니. 또 어느 날은 시내에 애들과 같이 카페에 가서 빙수를 먹는데 자림이의 그 남자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림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남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왠지 자림이가 상처받아야 할 것 같아서 아람이는 이제 그만 만나라고 말했다. 양민지는 그래도 그 오빠가 자림이에게 잘해준다고는 말하는데 아람이는 근데 왜 안 사귀는 건지 분명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들었다. 아람이는 자림이가 만나지 말았으면 했다. 자림이가 상처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날이 되니 자림이는 말했다. 그 오빠가 집안일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래. 양민지는 그 말을 듣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데 아람이는 그런데에도 너무나 뭔가가 수상했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람이는 오랜만에 학교에 일찍 등교했는데 자림이가 힘없이 뒤에 멀뚱멀뚱히 서 있는 걸 보게 되었다.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말하는 자림이. 그런데 반 분위기는 왜 이렇게 또 싸한 건지 아람이는 나 없는 사이에 뭔 일 있었나 싶었다. 그런데 자림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자림이가 어떤 여친 있는 오빠를 꼬셔서 헤어지게 하고 심지어 바람까지 폈다나 뭐라나. 그리고 수업 시간이 시작하려고 해서 자리에 돌아왔는데 자림이가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자림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보건실에 갔다고 말한다. 아람이는 아침부터 힘없어 보이던 자림이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래서 무작정 보건실로 뛰어갔다. 자림이는 보건실에 누워있었고 그래도 생각보다 그리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교실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자림이에게 한마디 했다. 네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진짜인 줄 아니까 말을 하라고. 그렇게 반에 돌아왔는데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양민지였다. 쟤는 왜 근데 가만히 있는 거지? 자림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자림이는 교실로 돌아왔다. 조퇴한다고 하는 자림이.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노승이가 자림이를 부르더니 그 소문을 언급하며 자림이를 비꼬기 시작한다. 아람이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한 대 쳐버리고 싶었지만 자림이는 그마저도 하지 말라며 아람이를 말렸다. 그런데 잠시 뒤 다른 반 여자애들이 와서 노승이에게 말한다.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가 왕자림한테 최종호 오빠 소개시켜준 거 나라고 했다며. 노승이는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말했고 그 여자애들은 그럼 누가 그런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노승이는 자림이가 말했다고 말을 꺼냈다. 아람이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다. 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무나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다가가려 하는데 자림이가 갑자기 막더니 직접 그대로 노승이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림이는 그대로 노승이에게 욕을 퍼부었다. 처음이었다. 자림이가 저렇게 진짜로 화가 난 모습을 보는 것은. 자림이도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그러더니 자리미는 가방을 챙기고 그대로 반을 나가버렸다. 아람이는 그런 자리미를 따라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왔다. 자리미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리미가 저렇게 서글프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치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더욱더 슬펐다. 그렇게 아람이는 자리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자리미가 방에 누워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때 갑자기 자리미가 물어본다. 아람아, 너 왜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래서 아람이는 대답했다. 아닌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물어봐? 자리미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해 보였다. 아람이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다. 너 민지랑 싸운 거냐고. 그런데 자리미는 아니라고만 대답했다. 그 순간 아람이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야, 그럼 진짜 소문을 믿어서 걘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 어이가 없네.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학교에서 노승희를 만날 때면 아람이는 자리미 대신 사과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양민지는 다른 친구들이랑 붙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아람이는 그 순간 양민지에게 실망감이 들었다. 양민지가 저러든 말든 아람이는 계속해서 노승희에게 당장 자리미한테 사과하라고 압박을 주었다. 다음날도 역시 아람이는 노승희에게 압박을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지는 자리미 앞에 딱 붙어서 노승희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람이는 생각했다. 뭐야, 둘이 화해한 건가? 뭐 그러든 말든 일단 노승희에게 얼른 사과하라고 계속 닥달을 했다. 그런데 자리미는 이제 됐다고 그만하라고 말하며 아람이에게 신경 끄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아람이는 이전처럼 자리미와 민지와 함께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별탈 없이 1년이 지났고 아람이는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다. 자리미와 민지와 함께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한 아람이. 그런데 화이트데이인 날에 자리미는 누군가에게 사탕을 잔뜩 받아온 걸 보게 된다. 아람이는 누군진 몰라도 이 애가 자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잔뜩 먹을 걸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비가 오던 날에 분명 우산을 가져왔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난감해하고 있을 그때 공주형이 자리미에게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 왔다. 아람이는 이때 공주형을 처음 보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생각보다 괜찮은 애인가 보네. 그 후로도 공주형은 자리미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고 수련회 장기자랑에서 고백을 하면서까지 자리미에게 구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자리미 역시 성격상 이를 좋아할 리는 없었다. 그런데 아람이는 의아했다. 그렇게 싫으면 차단하면 될걸 왜 굳이 차단을 안 하는지. 이를 보고 아람이는 자리미가 그래도 공주형이 싫은 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리미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고 친구들과 함께 왜 차단 안 하는지에 대해 추궁하자 자리미는 말했다. 그냥 불쌍해서 그랬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공주형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그 후로 공주형은 왕자림에게 최대한 아는 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였다. 아람이는 알고 있었다. 자리미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에 자리미가 공주형에게 화해하러 갈 것이라는 것도 아람이는 알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미는 공주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에 불이 난 것 같다며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왔더니 아파트는 멀쩡했고 불타고 있던 건 공주형이 준비한 촛불들과 공주형의 마음뿐. 아람이는 그런 공주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쟤는 진짜 자리미를 좋아하는 게 보이네. 나쁜 애는 아니구나. 어쨌든 그날 이후로 이 둘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다. 그래서 애들과 놀 때도 자연스럽게 공주형네도 같이 놀 때가 많았다. 공주형이 참 괜찮은 애라고 생각이 든 게 먹을 걸 잘 사왔다. 그 후로 이 둘이 항상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느샌가 다시 금세 화해하곤 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람이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자기가 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애들과 다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미는 공주형한테 가봐야
보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람이는 이때 생각했다. 뭐야 이젠 지가 보고 싶어하는 거야 뭐야. 물론 아직은 자리미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주영을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 보였다라는 거는 똑같았다. 어쨌든 그렇게 자리미를 공주영에게로 적극적으로 보내는데 도와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공주영과 헤어질 것 같다고 말하는 자리미, 최정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 공주영이 최정우와 무슨 관계냐고 물어봐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고 아마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공주영이 그럴 것 같다고 자리미는 말했다. 아람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리미가 조금 답답했다. 공주영은 분명 최정우랑 다른 애라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널 훨씬 좋아한다고 아람이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예전부터 너가 아니면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니까 공주영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라고 아람이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이 둘은 어느샌가 화해를 하고 다시 잘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자리미에게 신경이 덜 쓰여지려고 하려던 어느 날 문득 아람이는 민지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다. 체육대회 때 어떻게 하다 보니 자리미와 이경우가 커플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민지는 이경우 쪽을 바라보면서 약간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람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 뭐야, 민지는 이경우를 좋아하는 건가? 그래서 아람이는 민지를 도와주려고 했다. 자리미 대신 민지가 이경우와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도와주었다. 그런데 정작 민지는 거부했다. 아람이는 민지가 대체 왜 거부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반에 방해슬이라는 애가 양민지에게 이경우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양민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해하며 난감해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아람이는 그런 양민지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아니 지가 좋아하면서 대체 왜 거절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람이는 양민지에게 말했다. 너 쟤한테 이경우 소개시켜주게? 소개시켜주지 마. 너 이경우 좋아하잖아. 이 말을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딱 봐도 양민지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라고 잡아떼기 바빴다. 아람이는 확신하고 있었다. 양민지가 이경우를 좋아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뭐만 하면 계속 이경우만 쳐다보고 있던 양민지였으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는 양민지였기 때문에 전부터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것인지 짜증나기만 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역시나 결국 양민지는 이경우와 방해슬을 소개시켜줬고 양민지는 그 둘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다. 아람이는 대체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양민지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리고 카페에 친구들과 모였을 때도 양민지는 은근히 방해슬을 뒷담화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경우도 웃기다면서 처음엔 맘에 안 들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선 사귀는 거냐고 약간 비꼬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아람이는 이전에 생각하던 양민지의 모습이 또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자리미가 힘들 때 알아서 자리미의 곁을 떠나버렸던 양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시 둘은 화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바라봤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양민지는 이전의 박효린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양민지를 다시 친구로 생각하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점점 이전에 생각했던 그대로 양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인가부터 양민지는 정상훈이라는 애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뭐야, 이경우는 잊은 건가? 라는 의구심은 들었지만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 그렇게 아람이는 생각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체육관에서 알던 난궁지수와 복도에서 만났다. 얘는 뜬금없이 내 친구들을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고 아람이는 이 애한테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기 싫었다. 그러자 난궁지수는 말했다. 스파링에서 자신이 이기면 여자 소개 좀 시켜달라고. 만약 자신이 지면 먹을 거 사주겠다고. 아람이는 당연히 오케이 했다.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날 하교를 한 후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하게 되었다. 얘는 한 팔로만 하긴 했지만 아람이 생각대로 아람이가 이기게 되었다. 그날부로 이 애는 아람이에게 있어 매점 셔틀이 되었고 항상 틈만 날 때면 교실로 찾아와 대결을 신청하곤 했다. 물론 항상 아람이는 이겼다. 어느 날 학교에서 자리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왕자림 갑질려라나 뭐라나. 아람이는 뭔 소린가 싶었다. 다른 애들이 본 공주영과 왕자림 커플은 마치 왕자림이 갑질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 소문이 퍼진 것 같다고 하는데 아람이는 이때 이렇게 말했다. 걔네 입장에선 뭐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한 거겠지. 양민지를 포함한 다른 애들은 자리미에게 신경 쓰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가 말한다. 너네는 남자친구 전 여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람이는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왜? 전 여친이라도 나타났나봐? 애들 반응을 보니 진짜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자리미와 함께 가다가 복도에서 공주영을 마주쳤는데 공주영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둘의 서먹서먹한 사이를 보고 아람이는 느꼈다. 전 여친이 나타난 게 맞나 보구만. 이전에 이 둘이 싸우던 말던 남들이 이 둘이 싸웠을 때 뭐라고 하던 말던 아람이는 신경 끄려고 했다. 어차피 저 둘의 일이고 저 둘이라면 알아서 잘 해결해 나갈 테니까. 이번에도 그러려고 했다. 그런데 카페에서 애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약간 거슬렸다. 그 애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까대기만 하는 그 소리가 팩트도 아닌데 팩트인 것처럼 말하는 이 얘기들이 살짝 거슬려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팩트만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친구들과 오랜만에 노래방에 왔는데 통 노래도 부르지 않던 자림이가 갑자기 선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람이는 이때 생각했다.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나 보네, 그 전 여친이라는 애가. 근데 노래도 진짜 한결같이 못하네. 그렇지만 자림이와 공주영이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신경이 가진 않았다. 그런데 양민지는 아니었다. 양민지의 썸남인 정상훈과 데이트를 하는 날, 그 애와 데이트를 나가는 날에 친구들과 같이 그 애를 약간 조롱하면서 말하곤 했다. 아람이는 이 카톡을 보며 생각했다. 뭐야, 결국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만나러 가는 거야? 얘 진짜 뭐 하는 거지? 정상훈이라는 애는 양민지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고무의 실루엣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아람이는 너무나 화가 나 그만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데이트를 갔다 오고 나서 친구들과 카페에 모였을 때도 정상훈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말을 할 뿐이었다. 아람이는 이때 양민지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아니, 정상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대체 왜? 이경우를 좋아하는 건 그렇다 쳐도 걔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는 거는 걔를 갖고 노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람이는 양민지에게 더 이상 그 애 갖고 노는 거 아니면 빨리 끝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양민지는 뭘 갖고 노는 거냐며 정색을 하기 시작했고 아람이는 맘도 없는데 그러는 거면 갖고 노는 거지 않냐고 말했다. 양민지는 에이 몰라 하면서 그냥 말을 잘라버렸다. 그런데 자림이가 양민지에게 생일 파티 언제 할 거냐고 물었다. 그리고 스케줄을 맞추면서 이경우 생일 파티가 조만간이라고 얘기도 했다.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양민지는 이경우 얘기에 관심을 가졌고 갑자기 이경우랑 같이 생일 파티 할까? 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아람이는 느꼈다. 아씨, 짜증나네. 이경우 좋아하는 티 저렇게 내면서 정상원이라는 애는 갖고 논다고? 진짜 너무 속보인다. 얜 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여름방학에 아람이 외숙모네 펜션에 놀러가기 위해 친구들과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자림이가 공주영에게 전화로 허락을 맡으려고 할 때 양민지는 거기서 공주영에게 말했다. 우리 아람이네 외숙모가 펜션 빌려주신 데서 받아갈 건데 당연히 공주영은 이해 가고 싶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공주영이 온다면 이경우도 정상훈도 올 텐데 아람이는 대체 양민지가 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며칠 뒤 양민지의 생일 때였는데 정상훈이 양민지에게 뭔가를 선물했고 그건 목걸이였다. 아람이는 얘가 이경우를 좋아하는 건지 정상훈과 잘해보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정작 바다로 놀러가는 날이 되었을 때 양민지의 목엔 정상훈이 준 목걸이가 걸려있었고 그걸 본 아람이는 뭐지? 정상훈으로 결정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어쨌든 그렇게 외숙모네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고 아람이는 보고 싶었던 외숙모를 오랜만에 보게 되어 너무나 좋았다. 애들과 같이 바닷가로 놀러가서 놀기도 했고 밤에는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런데 자꾸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양민지가 이경우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게 눈에 거슬렸다. 지 썸남도 이 자리에 있는데 대체 왜 저러는지, 게다가 목걸이도 뺀 걸 보고 아람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얘는 정상훈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아람이는 양민지에게 말했다. 야, 확실하게 니 그딴 식으로 구는 거 보기 싫으니까. 아람이는 민지의 저런 행동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이전에 고모가 했던 행동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고모와 같은 행동을 하는 양민지를 볼 때마다 이전에 고모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웠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되어서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와중에 양민지는 정상훈과 또 잘 해보려는 듯해 보여서 아람이는 이제 양민지가 제대로 마음을 잡았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펜션으로 돌아왔고 단체 게임을 해서 지는 팀이 벌칙 음료를 마시기로 했는데 마시는 애들마다 전부 속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대니 아람이는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안경민이 먹던 음료의 냄새를 맡아보니 술 냄새가 났고 그 범인은 오바람이었다. 아람이는 이때 진심으로 오바람을 죽이고 싶었다. 놀던 분위기는 파악이 되었고 양민지는 술 취한 채로 어딘가로 나가길래 아람이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재빨리 양민지의 뒤를 쫓았는데 따라가니 그곳엔 양민지와 이경우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양민지는 이경우에게 어제 고백받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경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이경우는 이를 거절했고 양민지는 그렇게 혼자 벤치에 남아 한참을 울었다. 아람이는 저런 양민지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대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그대로 다시 펜션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음날이 되었고 아람이는 양민지가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내리겠지? 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양민지에게 물었다. 야, 이제 정한 거야? 양민지는 응이라고 대답했고 아람이는 이경우에게 고백한 것을 정상훈에게 티내지 말았으면 해서 그래서 걔한테 티내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아람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서 매점을 가려고 하는데 남궁지수는 또 반 앞으로 찾아와 대결을 신청했다. 그렇게 또 이 애와 매점까지 시합을 하였고 결과는 이전처럼 아람이가 이겼다. 그리고 어느 날 시험기간 마지막 날에 학교에 등교했는데 양민지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아람이가 모르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것처럼 들렸다. 아람이는 갑자기 양민지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고 그 순간 중학교 때 박효림이 문득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간 훈련을 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학교에 왔을 때 반 애들이 운동장 화단 쪽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아람이는 애들이 수업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여기에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래서 애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공주영, 이경우가 사고 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생각에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오랜만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매점에 가려고 하는데 자림이가 처음으로 공주영을 주영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는 게 들렸다. 아람이는 저 모습이 보기 좋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이때 또 남궁지수는 반 앞으로 찾아왔고 내기 신청을 했다. 아람이는 어차피 이길 거고 공짜로 먹는 내기이니 안 받아줄 이유가 없었다. 결국 내기에서 이겨 그 주 주말에 남궁지수에게 밥을 얻어먹었고 애들과 약속이 있어서 남궁지수와 그렇게 헤어졌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카페로 와서 좀 놀다가 갈 시간이 되어서 카페를 나왔는데 공주영이 자림이를 데리러 왔다. 그런데 갑자기 애들은 자림이가 공주영과 같이 간 틈과 동시에 둘 사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람이는 대체 왜 남의 커플의 이야기에 저렇게 신경 써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고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는데 양민지는 이에 답했다. 왜 너도 사귀기 전에는 간섭 엄청 해놓고 왜 안 그런 척해? 그거야 사귀기 전이니까 그런 거고 사귄 후에는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고 양민지는 이에 답했다. 그럼 우리도 너 사귀기 전이니까 간섭해도 돼? 계속해서 말끝마다 딴지를 거는 양민지가 너무나 짜증이 났는데 이건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다. 애들은 남궁지수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아람이는 이 순간 느꼈다. 아, 나 없는 사이에 또 그 애랑 나랑 엮어서 신나게 얘기 다 했나 보구나. 하지만 아람이는 자연스럽게 생각만 해도 토가 쏠린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대로 먼저 집으로 향했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난 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궁지수가 같이 가자고 따라왔다. 그리고 집 가는 길에 아람이는 이전에 내기를 이겼기 때문에 지금 밥을 얻어먹고 싶었는데 남궁지수는 토요일에 밥을 먹자는 식으로 얘기했고 아람이는 알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토요일이 되었다. 점심에 애들과 조별 수행평가 때문에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대회 때문에 훈련하러 체육관에 왔다가 그만 약속 시간에 늦어버렸다. 그래서 다급하게 약속 장소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껴안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엎어서 맺혔더니 알고 보니 남궁지수였다.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남궁지수. 깜빡했다. 얘랑 약속이 있다는 것을. 끝나는 거 기다렸다고 하길래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기 없었던 걸로 쳐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카톡창에 양민지가 말한다.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다 정했다고. 너 발표하면 될 것 같다고. 아람이는 그 순간 살짝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용 좀 공유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남궁지수와 닭갈비를 먹으러 간다. 다 먹고 난 후 다시 체육관으로 남궁지수와 함께 돌아왔다. 그런데 코치님이 남궁지수 미트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미트 받아줄 준비를 하려는데 그 순간까지도 핸드폰을 봐보니 양민지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아람이는 생각했다. 뭐 그래도 뭐 있으면 공유해주겠지. 그렇게 운동할 준비를 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갑자기 남궁지수가 정색을 하며 왜 여기서 옷을 벗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매번 이랬는데 왜 갑자기 난리인지 짜증이 났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아람이는 강원도 쪽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훈련이 끝난 후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애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연락이 와 있었다. 뭐지? 수행평가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다. 너가 조사한 것만 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람이는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양민지가 발표만 하면 된다고 말했었는데 진이한테 들어보니 발표가 아니고 그대로 자료조사를 하기로 얘기가 맞춰졌다고 한다. 난감했다. 강원도에 훈련을 와서 컴퓨터가 없는데 폰으로라도 해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람이는 미안한 감정이 든가 동시에 양민지가 대체 나한테 왜 말을 안 해주었는지 왜 바뀐 상황에 대해 공유를 해주지 않았는지 양민지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카톡을 다시 한번 위로 올려 양민지가 말한 내용을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나 돌려보아도 분명 양민지가 발표하라고 했었는데 아람이는 대체 양민지가 왜 자신에게 공유해주지 않은 건지 이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평가 날이 되었다. 어찌어찌 해서 잘 해결이 되긴 했는데 아직 양민지가
양민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대체 왜 공유해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애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했지만 아람이는 양민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을 걸었다. 나 자료조사인 거 그대로라고 말 안 해줬냐? 네가 발표로 바뀌었다고 해서 난 그런 줄만 알았잖아. 그런데 양민지는 답했다. 나도 바빠서 정신 없었고, 그리고 네가 발표라고 들었으면 대본 때문이라도 먼저 연락했어야지. 바로 전날 저녁에 연락하면 뭐 어쩌자는 건데. 네 바쁜 거 알겠는데 참여할 생각 1도 없어 보였고, 생각 있었다면 네가 먼저 연락했겠지. 그럼 이런 일 없었잖아. 맨날 우리가 네 챙겨줘야 되냐? 기분이 더러웠다. 내가 쟤를 믿은 것이 그냥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양민지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더 이상 말 섞기가 싫었다. 그런데 양민지는 말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네 나 싫다고 해. 네 원래 나 싫어하잖아. 네 잘못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밖에 더 되냐 이게? 네 나 친구로 생각 안 하잖아. 네 맨날 왕자만 챙기잖아. 이렇게 양민지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자림이가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양민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다. 네 예전부터 나한테 충고한답시고 떠들어대던 것도 기분 개더러웠어. 내가 대체 네가 시키는 대로 왜 해야 돼? 아람이도 더 이상 양민지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기 싫었다. 그래서 아람이는 입을 열었다. 그래, 네 싫어. 네 그러는 점이 존나 싫어. 네 앞뒤 다른 것도 존나 싫고, 뒤에서 내 욕 아닌 척 뒷담화 까는 것도 존나 싫고, 그냥 네 같은 애들 뻔하다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버릇 아직도 못 고친 거냐고. 그런데 말하던 도중에 갑자기 양민지는 울기 시작했다. 대체 뭘 잘했다고 우는 건지. 그래서 아람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찔려서 우냐? 왕자만 챙긴다고 내가? 뭐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겠지. 네가 왕자림 눈치 주는 건 생각도 안 하지. 닌 진짜 나랑 안 맞는다. 아니, 맞을 수가 없지. 가식적인 너랑은. 이 말을 끝으로 아람이는 반을 나섰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전에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자신을 욕하던 것이 또 생각이 났고, 아람이는 그 순간 또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얼른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아람이는 체육관으로 곧장 왔고, 화가 풀릴 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계속 샌드백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양민지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너 나 친구로 생각하긴 하냐는 소리. 사실 생각해보면 아람이는 민지를 항상 의심해왔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중학교 때 그렇게 한순간에 등 돌리는 모습을 보고 나버리니,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림이에게 붙는 모습을 보니 아람이는 자기도 모르게 민지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괴로웠다. 왜 이제만 하면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순간 남궁지수가 뒤에서 말했다. 스파링 한번 하자고. 이번엔 봐주는 거 없다고. 그래서 아람이는 남궁지수와 스파링을 하는데 평소처럼 되지 않았다. 분명 이전에는 항상 이겨왔는데 이번에는 한 대도 치지 못하였고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와는 다르게 몇 대 맞았다. 그렇게 스파링이 끝나고 아람이는 느꼈다. 뭐야, 평소에는 봐줬나 보네.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 친구들 소개시켜주는 거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남궁지수는 말했다. 저 소개 받으실래요? 아람이는 단칼에 거절했다. 연애할 때도 아니었고 그럴 심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아람이는 체육관을 나왔다.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나왔는데 이경우가 보자마자 말한다. 네 양민지랑 싸웠다며? 아람이는 그런 이경우를 죽이고 싶었다. 그러다 갑자기 남궁지수가 반 앞으로 찾아왔는데 남궁지수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둘이 사귀냐고 말하는 이경우. 아람이는 진심으로 이경우를 죽이고 싶었다. 그렇게 반으로 들어온 아람이. 다른 친구들은 다 그대로였으나 양민지가 왠지 모르게 신경 쓰였다. 그래서 아람이는 자림이에게 말했다.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아람이는 자신 때문에 자신이 있을 때는 저렇게 혼자 있는 양민지의 모습이 불편했기에, 그래서 친구들이 차라리 나보다는 양민지에게 신경 써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가 붙잡으며 말한다. 아람아, 우리 시간 될 때 얘기 좀 하자. 아람이는 알겠다고 말하며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그렇게 말했다. 그 이후로도 학교에서 양민지와 볼 때는 항상 서로 외면하며 그렇게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주말이 되었고 아람이는 자림이와 고깃집에서 만났다. 자림이는 만나자마자 다이렉트로 아람이에게 물었다. 왜 민지랑 싸운 거냐고. 아람이는 그래서 말했다. 조별수행평가 때 보지 않았냐고. 그러자 갑자기 자림이는 말했다. 이전에 민지랑 정상훈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얘기도 나왔었다고. 그런데 민지가 다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혹시 관련 있는 거냐고. 아람이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지내도 별탈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네가 신경 쓰는 게 더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자림이가 입을 열었다. 그거 알아? 네가 예전에 나한테 말을 하라고 했으면서 너도 네 혼자 생각하고 말 안 한다고. 신기했다. 왕자림 입에서 저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구나. 자림이는 끝까지 뭔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물었다. 아람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하기로 결심을 내린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자림이에게 말했다. 난 양민지가 싫어. 정확히는 양민지 같은 애들이 싫어. 너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그런 애들한테 항상 당하고 살았어. 근데 이젠 그냥 그런 애들한테 지쳐. 그러면서 아람이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자리미에게 전부 말해주었다. 자신의 아빠와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외숙모, 고모에 대한 이야기도. 태권도는 어쩌다 시작하게 된 것이며 왜 양민지 같은 애들이 싫었다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털어놓았다. 민지가 어떤 행동들을 했길래 싫어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자리미. 아람이는 고민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것까지 말하기에는 좀 그랬다. 분명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자리미도 양민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말을 돌렸다. 너는 내가 민지랑 화해했으면 좋겠냐고. 자리미는 당연히 그렇다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민지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솔직하게 다 대답해줄 애라고 말하는 자리미. 그래서 아람이는 물어봤다. 자리마, 뭐 하나만 물어볼게. 너 중학교 때 안 좋은 일 있고 양민지가 너 피해 다녔을 때 그러다가 갑자기 너랑 잘 풀고 다녔잖아. 그때 누가 먼저 얘기하자고 한 거야? 자리미는 잠깐 순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자신이 했다고 한다. 아람이는 그 말을 듣고 역시는 역시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람이가 생각하는 민지는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는 그런 애였으니까, 우릴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자리미는 너도 내가 물어봐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에 아람이는 대답했다. 내가 너랑 싸운 것도 아닌데 뭘. 이거랑은 좀 다르지. 아무튼 난 걔가 싫고 걔도 나 싫어하니까 나도 걔랑 더 잘 지낼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금 너네도 평소처럼 지내면 될 것 같다고 아람이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가 말하길 민지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민지가 널 먼저 싫어하는 게 느껴져서 싫은 거구나. 누군가가 널 미워하는 게 무서워서. 아람이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고 마치 외숙모가 그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던 것과 같이 느껴져서 아람이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왜 좋은 일이 있을 땐 항상 모든 일이 잘 됐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땐 왜 모든 일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건지. 아람이는 그렇게 한참을 자리미 곁에서 울었다. 그렇게 자리미와 헤어진 후 바로 체육관에 와서 샌드백을 쳤다. 그러다 잠시 바닥에 누웠는데 갑자기 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대체 왜 이렇게 잘 풀리는 일이 없는 것 같은지. 그러다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졌고 남궁지수가 옆에 왔다는 거를 느꼈다. 그래서 남궁지수에게 물어봤다. 넌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남궁지수. 한 번도 이기 싫었던 적 없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왜 싫냐고 말한다. 남궁지수와는 다르게 아람이는 하고 싶은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정하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피하듯이 시작한 게 복싱이었는데 아람이는 이때 남궁지수와 대화를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걸,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걸. 그렇게 아람이는 조금 더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수학여행 가는 날이 되어서도 아람이는 양민지가 신경이 많이 쓰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자는 마음으로 서바이벌 할 때 양민지를 찾아갔다. 말하기 싫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양민지에게 말했다. 저번 수행평가 때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면 나도 내가 말 심하게 한 거 사과하겠다고. 하지만 양민지는 자신이 뭘 잘못했냐면서 네 잘못이 왜 내 잘못이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아람이는 느꼈다. 더 이상 양민지와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진 내가 등신이었고 더 이상 양민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람이는 양민지에게 등을 돌려 갈 길을 갔다. 그리고 이때부터 양민지를 신경 쓰지 않고 아람이는 친구들과 같이 수학여행을 즐겼다. 더 이상 양민지를 신경 쓰지 않으니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의 2학년의 수학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정말 신경을 1도 쓰지 않으려 했다. 남들이 양민지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이제는 자신이 신경 쓸 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리미가 공원에 진이랑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는 소리에 체육관에서 곧장 공원 벤치로 왔다. 이미 자리미와 홍진이는 둘이 같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자마자 홍진이는 물어보기 시작했다. 민지한테 정상훈이랑 사귀라고 재촉했었냐고.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 싶었다. 양민지가 또 말을 이상하게 해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말했다. 갖고 놀지 말라고. 확실하게 하라고만 했을 뿐이라고. 그게 둘이 있던 친구들과 같이 있던 간에 난 걔한테 확실하게 하라고만 했다고. 단톡에서 뒷담 까면서 연락하고 만나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었으니까. 그리고 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서 질투 유발용인지 뭔지 어쨌든 그렇게 지 좋아해주는 사람 이용하는 게 싫었을 뿐이라고. 이 말을 듣더니 자리미와 진이는 엄청나게 놀라했다.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그 내용은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든가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별수행평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아람이 얘기를 듣자 친구들도 민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눈치였다. 게다가 다음날 특히 진이는 민지를 평소처럼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티내지 말자면서 저렇게 대놓고 티내면 어떻게 하냐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걸 눈치챘는지 양민지는 그동안 별로 친하게 안 지냈던 친구들에게 빌붙는 행동을 또 취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아람이는 생각했다. 진짜 여전하다. 예전 버릇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점점 아람이는 민지를 향한 마음의 벽이 한층 더 두터워지기 시작한다.